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박수용입니다. 이제 세션 7에서는 이제 뭐 주제는 메타버스 대항해 시작인데 주제 발표 두 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좀 패널 토론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마 이제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인의 창시자이자 대표이신 옥재윤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모인의 옥재윤입니다. 네, 저도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새로운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인사드렸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나온 것 자체가 사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 게임 쪽하고 시뮬레이터 장비라 해서 게임용 장비 이런 쪽 사업만 현재 9년째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VR이 최근까지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옛날에 한번 주가가 올랐다가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비인기 종목이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신드롬이 시작되고 나서 세상은 다들 메타버스의 VR 가상세계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 뉴스 보면 메타버스 난리가 아니죠. 제목만 해도 페이스북은 메타왜 꽂혔나,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난리가 아니죠. 그 메타버스 또 그 거대한 기회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유튜버들이 또 활동하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세상을 집어삼킨다,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신 대로 이런 대규모 이슈들이 사실 페이스북이 메타로라는 상호를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의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지금 그 가상세계에서 구찌라고 하는 명품도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세컨 라이프를 즐기면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주제들로 많은 사람들은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친숙한 그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인데,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호라이즌, 또 한국에서 이번에 출시한 도깨비, 그리고 게더타운, 이런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인기도가 워낙 대단해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거고, 이제 아마 글로벌로 엄청난 콘텐츠 플랫폼들이 수많은 아이디어가 혼합돼서 융합돼서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각자 입장에서. 사실 저는 VR이라는 세계를 오큘러스가 처음 페이스북이 인수했을 때부터 그 시제품을 제가 처음 써보고 이게 세상을 바꾸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VR 쪽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아직까지 그 메타버스는요, 페이스북 저커버그가 얘기하는 가상현실 세계가 아니고요, 모바일 기반의 접근성이 편한 아주 라이트한 버전의 메타버스가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들이 전부 다 모바일이나 PC 기반의 단순화된 그런 세상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궁극으로 가야 되는 건 뭘까요? 가상현실로 실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메타버스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5년에서 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런 기간을 보고 있는데 진행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를 사실 부추긴 게 우리가 참 보기 싫은 그림인데 이 코로나가 우리 이런 미래를 앞당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고요. 메타버스가 이 트렌드가 바뀌게 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코로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축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죠. 자, 한 가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되려면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이 VR 안경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VR 안경은 사실은 컴퓨터로 따지면 모니터입니다. 근데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마우스도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안경 이외에 내가 가상에 있는 아바타와 나를 동기화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아바타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션 트래킹 기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이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추적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2017년도 기사에서 디지털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카메라 촬영을 해서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을 그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VR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안경을 썼을 때의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은 실제 9천만 화소 정도의 픽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근에 나온 안경도 400만 픽셀 정도밖에 아직은 구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화질 개선도 또 한 가지 해결돼야 될 과제고, 무게 또한 지금 현재 300g, 400g 정도의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준 대로 유선으로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 안경이 주로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이제 무선 와이파이로 일정 공간에서는 무선이 지원이 됩니다. 5m 정도의 구간에서는 그런 기술이 이제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사명까지 바꿨는데 또 한 가지 큰 이슈가요. 내년에 애플이 8K짜리 HMD를 출시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8K면요, 한쪽 눈에 4K 두 가지의 그 렌즈 화면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모니터를 보는 화상도 거의 맞먹을 정도로 고화질로 VR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요. VR 업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회사 중에 회사에서는 12K짜리 12K 해상도의 HMD를 내년에 또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안경은 우리 화면의 헤르츠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안경이 90Hz가 지원이 돼야지 어지러움증이 안 생기는데 이번 출시하는 안경은 200Hz까지 지원을 하고요. 화각이 135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도 화각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화면에서 안경을 봤을 때 화면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풀 화면이죠. 사람의 눈을 구현하려면 135도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경들은 95도, 90도, 110도, 최고 버전이 아마 110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35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안경이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경에서 핵심 기술, 무선 와이파이 가지고는 거리 제한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나요? 5G, 6G를 통해서 거리 제한이 없는 실시간 스트리밍 기법의 HMD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곧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도 공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경 상당히 좋아졌네요. 앞으로 이제 기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미개척 분야, 아직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개척 분야인
모션 트래킹 기술,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인이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한 이유가 바로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IT 자원과 콘텐츠 개발 업체들의 유능한 그런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VR 업계에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한국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미 디바이스 시장, HMD 안경이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국에서, 미국에서 다 기술 확보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주로 콘텐츠 위주로 하드웨어 개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모이는 약 9년 동안 이런 모션 컨트롤 장비를 자체 개발을 했었고요. 이번에 드디어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모션 수트, 풀바디 트래킹 모션 수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시사점은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모션 트래킹이라고 해서 장갑들도 있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데 문제는 그게 누적 오차가 너무 심하고요. 딜레이가 심하고.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실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업들이 그런 장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 게임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모션 트래킹의 실제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그 정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상업화가 거의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은요, 정밀도 수준을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단위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손가락의 모든 관절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전신 동작을 실시간으로 매핑해서 가상 아바타와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런 자체 기술로 저희가 이번에 몇몇 공개하지 못하는 대기업들과 그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현재 협약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페이스북하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난 저희가 6월 달에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그 출시했던 그 시제품 발표회 영상의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렉이 걸리네요. 네, 시간 관계상 그 영상에 흔들린 건 저희 이 수트의 센서가 흔들린 게 아닙니다. 참고로 그 지금 이 코덱에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보신 대로 이제는 가상현실에서 가상 아바타와 저를 매핑시킬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출시가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아마 이걸 개발자 버전부터 출시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주 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B2C 시장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메타버스의 세계가 눈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쇼핑이라든지 교육, 훈련, 게임 모든 분야에서 이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콘텐츠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완전히 이제 미래의 날개를 다른 거죠. 자신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입장에서 이런 기술들이 대한민국에서 출시가 됐고 드디어 메타버스의 큰 축을 대한민국이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저는 되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인터넷 세상 이후로 거대한 세상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이 NFT, 디파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에 융합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일 것입니다. 이런 기술로 통해서 저희도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발표할 예정인데 신개념의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발생되는 그 세계는 새로운 연합 세력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거대한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는 그런 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블록체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고 진정한 메타버스의 미래를 우리가 만드는데 저희가 시발점으로 저희 모임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저희 모임 행보를 앞으로 열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브스 한국 대표이신 김은동 대표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리젠테이션 준비 중인데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브스 이스라엘 블록체인 기업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동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뇌의 역할인데요. 앞에서 좋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NFT, 디파이 등등과 관련된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으로서 이제 그 기술의 이면에서 플랫폼들이 과연 어떻게 변해야 살아남고 이 앱들이 균형활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플랫폼들의 역할이 좀 더 세분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 경제 구조가 더욱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져 가듯이 메타버스도 이제 모든 기술들의 고도화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이런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스라엘 최대 블록체인 기업으로 2017년에 창립하기 이전부터 컨설팅, 파이낸싱 등을 통한 이제 업계 노하우가 있었고요. 기업형 블록체인 인프라로서 글로벌 IT 연구기관인 가트노로부터 블록체인 쿨벤더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이제 네트워크 초기 모델은 기업을 위한 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용 공개 퍼블릭 인프라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유저층을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 조직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도 이 기조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도 저희는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ITWGLF 주관하에 진행되는 공동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시반이라는 프로젝트의 유일한 퍼블릭 체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물류 기업과의 물류 추적 솔루션에 대해서 파일럿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국제 금융 또 조직의 투명한 제3국에 대한 국제 대출 기금에 대한 투명한 추적을 위한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공모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유의미한 기업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사용에 있어서는 좀 각종 규제나 또한 대기업들의 변화 수용 면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관련 정책들도 아무래도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요.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 모델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D앱들이 지금 하나도 살아남아 있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수익 모델의 부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블록체인이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그래프는 토큰 터미널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블록체인 산업에서 저희 가치 총량이죠. TBL은 이제 인프라 같은 플랫폼에서 디파이나 NF 같은 유저 참여형 앱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수년 전과 다르게 이제 상위권에는 거의 다
플랫폼이 아닌 이더리움을 제외한 거의 다 대부분이 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시장을 이끄는 메타버스 이하 NFT 디파이를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포지션에 봤을 때 역시 저의 방향은 여전히 유효했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블록체인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아직 이 산업 분야가 굉장히 초창기 분야라는 것이고, 또 그걸 감안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앱들과 서비스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항목에 있는 뭐 이런 어떤 기업인가 이런 것들보다 바로 가치 창출이 기존의 플랫폼 단에서 이제 인프라 레이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명 애플리케이션이죠. 앞에서도 많이 언급하셨듯이 엑시 인피니트를 예를 들어보면 이전부터 있던 프로젝트지만 사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가치를 더해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가치가 커지면서 이제 플랫폼 종속성을 벗어나서 자신이 오히려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접 론인이라는 이더리움 포크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을 사용하거나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이 뭔지를 몰라요. 즉 이제 전통적인 플랫폼 인프라는 직접 유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하나의 선택적 상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만큼 자산 가치 형성한 건 사실 대단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더 큰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장 성장성에 가려져 있는 불편한 점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해결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파이에서는 기존 거래소에서 우리가 편히 사용하던 뭐 시세 알림이나 또 포지션 변경 같은 게 전혀 없고요. NFT도 원본 개념을 증명해주긴 했지만 사실 아직 도용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잠재적인 수익 모델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는 더 큰 발전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또 기술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큰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대중화는 더 가까워지겠죠. 그럼 저도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 이런 플랫폼 입장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도움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채워줄 부분이 바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제3의 레이어 3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엔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임들이 이제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이 개발이 되면서 각 게임사들은 자신이 잘하는 컨텐츠에 집중을 하면서 게임 산업이 굉장히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현재 디파이나 NFT의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그 구조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안을 담당하는 이더리움 같은 L1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단순히 보완하려는 L2들이 출현을 한 게 딱 여기까지의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는 이제 EVM 호환되는 더 많은 기능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앱들은 단순한 디지털 작품들의 생성과 거래 이상의 기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만들어져서 잘 동작하는 레이어 모듈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각 개발사들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면 리소스 낭비가 줄어들고 각자의 전문성에 더욱더 집중해서 시장의 성장에 더욱더 가속화를 이룰 수 있겠죠. 블록체인 이제 탈중앙 컴퓨팅에서도 L1, L2를 기반으로 실제 대규모 유저들이 참여하는 이런 앱 사이의 불편함, 괴리감을 이어주는 새로운 레이어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몇 가지 데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디파이 분야에서 아까 알림 기능이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팬케이크 스왑이나 스시 스왑 같은 것들이 각각의 알림 기능을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죠. 마침 게임 엔진이 존재하듯이 각각의 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모듈, 알림을 제공하는 레이어가 있어서 그것들을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다면 유저들도 편리하고 또 그 디파이 서비스들도 좀 더 사용성의 편리함을 높여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디파이 알림 같은 경우는 연내 6개, 7개의 디파이 플랫폼들이 이 알림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 NFT 분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마이NFT라고 해가지고 NFT가 디지털 데이터 이제 원본 소유의 개념을 더해줬죠. 하지만 여전히 이미지들은 소셜 미디어에 이제 남의 NFT를 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다거나 하는데 도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거 트위터 계정 자체도 가짜 계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명 인증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시스템에서 도입했듯이 아마 NFT도 이 NFT는 본인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증을 도입하게 될 건데 그 기능을 저희가 먼저 구현을 해서 데모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 트위터 또는 뭐 다른 소셜 미디어 계정의 주인들이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NFT가 정말 내 거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간 레이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뭐 다른 NFT나 이런 것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레이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다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각 소셜 미디어가 각자 이런 인증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플러그인처럼 호환성 있는 레이어를 적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이외에도 이제 뭐 NFT 게임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되면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죠. 이런 모듈화 레이어가 바로 저희가 만든 L1, L2의 EVM 호환성을 갖춘 레이어 3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고요. 이제 기존의 디파이나 NFT 시장에 뛰어들어서 출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고 이끌어내는 그런 블루오션이 아직도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무궁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은 아직도 메타버스를 향한 혁신이 진행 중이죠. 이제 기술 저변이 확대되고 대중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세분화되고 각 레이어마다 전문성이 필요해질 겁니다. 아마 더 많은 레이어들이 나타나고 시장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 대항해를 하고 있는 한 배를 타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항해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이제 더 많은 전문성들이 필요하고 더 큰 배일수록 더 세분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오브스가 제시한 이 새로운 L3, 레이어 3의 개념을 메타버스를 위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세 가지 분야, 디파이, NFT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 재단에서는 최대 5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디파이.org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바이낸스와 함께 공동 창시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도 있고요. 이런 것들 외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는 있으시지만 플랫폼부터 처음부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을 기존에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들 차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현실화 시켜질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메타버스 대항해 시대에 함께하는 훌륭한 동료들로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새로운 또 수트 플랫폼을 발표해 주신 우리 옥재훈 대표님, 또